2021년 6월 24일. 차를 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행을 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느린 걸음을 바라봅니다. 마음 닿는 대로 가고 싶지만 휴대폰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아이를 재촉합니다. 뒷좌석의 아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을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마에겐 여유가 없습니다. 등하교를 시키고 학원을 위해 하루에도 몇 차례 운전을 합니다. 아이를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입니다. 출발 전 선곡한 음악이 이제야 귀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집, 사람의 나영. 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스님. 네, 안녕하세요, 라영님. 네,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미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아, 이제야 트셨어요? 저희는 튼 지 벌써 2달이 됐어요. 아, 요즘 날이 더웠다, 추웠다. 한국 날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튼 지는 좀 됐는데 2달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저희 집이 더위를 엄청 타는 분이 계셔서 저희는 미리 틀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제가 커밍아웃한 별명으로 한 주 동안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 그 혹시 백설공주라는 별명 그때 하신 거 맞나요? 네네, 맞아요. 백설공주. 아, 그러면 닉네임도 백설공주라고 해드릴까요? 아유, 아니에요. 사실 지금은 아마 신데렐라의 계모쯤으로 해야지 어울릴걸요? 아, 그러면 집사람의 신데렐라 계모? 안 돼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제가 잠시 농담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이 이야기할 공간은 차에 대한 공간입니다. 네, 맞아요. 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라영님은 하루에 차를 얼마나 타세요? 얼마나 탄다기보다는 몇 번을 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횟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뭐 걸어서 다니니까 등하교는 하진 않는데 학원을 가고 또 요일별로 그리고 두 아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타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디오 관련해서 제가 수원 미디어 센터를 갈 때도 있고 또 외부에 있는 뭐 해님 달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갈 때도 많이 차를 이용하고 나가게 되죠. 아, 그러면 혹시 차가 운전하는 거 말고 혹시 차 안에서 다른 어떤 일들도 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 이걸 일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특히나 저는 아이들 이제 미술학원 갔을 때, 네. 처음에는 집에 와서 뭐 밥을 해놓고 간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접촉사고가 2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그다음부터 그냥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썬루프를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밀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대부분은 잠을 자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집에서 가져가는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내는데 뭐 라스님은 뭐 특별하게 보내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 저도 차를 아까 라영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랑 같이 등하교를 한다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차를 타는데 사실 저희 아이가 등하교 자체를 이제 차를 이용해서 다니거든요. 근데 아침에 아이가 이제 늦게 일어났다 보니까 그냥 옷만 입고 바로 차를 타러 가는데 이제 차를 타러 가기 전에 주먹밥이라던가 이렇게 먹을거리를 좀 챙겨가지고 밥도 갖고 타고 책도 갖고 타요. 그래서 등교하는 시간이 사실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사이 동안 아이는 이제 제가 싸놓은 밥을 먹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뭐 영어 음원이나 뭐 이런 CD 같은 걸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싶은 책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저는 차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라스님은 무슨 시테크를 하시는 건가요? 아이가 차 안에서 정말 뭐 별걸 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을 쪼개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그러니까 있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라스님은 이과 스타일이에요. 아, 제가 아주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하나요? 그런 거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라스님은 언제부터 운전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제가 운전면허 자체를 굉장히 늦게 땄거든요. 결혼하기 좀 전에 운전면허를 따게 됐는데 운전면허를 따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다니면서 운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느껴지는 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일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운전을 훨씬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출퇴근은 딱 그거밖에 안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정말 저희가 못 가는 곳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결혼 전에는 뭐 대중교통이 편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운전이 필수가 되었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짐이 또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둘 데리고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영통 사시는 분들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영통 면허라고. 이게 이 영통 시내와 뭐 한 에버랜드 가는 길? 요 정도로 정말 많이 운전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영통 면허에 아, 대표적 네, 주자시군요. 네. 영통 면허에서 벗어나게 된 게 에버랜드 가는 길이었고요. 네. 에버랜드 가고 나서 이제 고속도로로 가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아, 그죠. 이게,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면허를 갖다가 따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유로워지는 그 시점쯤 사고가 납니다. 혹시 경험담이신가요? 아, 네.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한 1년 정도 차가 정말 제 몸같이 너무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통에서 정통 성당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를 겁도 없이 눈이 오던 날 가게 된 겁니다. 차가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잘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미끄러지며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면허를 잘 따셔서 자유로워지는 그 시점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들 하셔야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나영님은 그렇게 많이 이제 다니시면서 혹시 차 안에 어떤 다른 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싣고 다니시나요? 싣고 다니죠. 우선은 이제 팝업 텐트가 들어있고요. 아, 그리고 언제 바닷가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꽃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이 있고요. 아, 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죠. 일들을 대비한 짐들이 엄청 많으시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비가 온 관계로 지금 우산은 없는데 물도 있고요. 아, 그러고 보면 라영님이 갖고 있는 짐들은 어디라도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짐인 것 같네요. 맞아요.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주말에 잠깐 나갔다가 길어지고 좀 더 멀리 가게 되고 갈 때마다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도 못 넣고 다니는데 캠핑 의자라도 넣어두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고요. 돗자리도 있네요. 저 돗자리도 싣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그 캠핑자 넣어둘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죠? 네. 사실 라영님이 말씀하신 텐트, 꽃삽, 우산, 돗자리, 캠핑 의자 다 저희 차에 있습니다. 저희는 캠핑 의자까지 포함해서 늘 대기하고 있는 그런 차에 짐들이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딱 하나 더 있으면은 뭐 네. 차크레 포트 이런 거 정도는 있으면은 그거 그렇게 고급스러운 건 없네요. 요즘은 차량으로 차박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동 수단이었던 차가 이제는 뭐 숙박의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차량 광고에서도 그 차박을 하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보니까 그 SUV 차량 뒤 트렁크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연인들 장면이 많더라고요. 항상 차가 고장나서 뒷좌석에 그렇게 앉는 것 같은데. 오붓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러니까요. 낭만적인. 저를 보면서. 네. 그러게요. 네, 그런 낭만은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있었던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없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애들은 이제 트렁크에서 놀고 싶어 하긴 해요. 그죠. 저도 큰맘 먹고 차박에 사실 지난번에 도전을 했었다가 제 벌레들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이 차에 붙어있는 벌레들과 더운데 문도 열지 못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차박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사실 전혀 낭만스럽지 않더라고요. 아니, 벌레 때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송중기와 함께 하면 혹시 또 모르겠네요. 낭만적일지도. 그랬을 거예요. 빈센조. 빈센조. 아는 분은 이제 가랜드를 뒷 트렁크에다 걸고 맥주 한 캔을 하시곤 한데요. 저는 그런 용기는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차 안에 공간을 또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차를 예쁘게 꾸미신다니 참 신기하네요. 저는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차에 막 먹은 거에 대한 쓰레기, 과자 부시래기, 그 다음에 막 모래들, 이런 완전 돼지우리예요, 돼지우리. 트렁크에서 내리지 못한 짐도 한가득 있고요. 다 누구나 그런 것 같긴 한데 정작 짐을 실으려고 하면
이전에 있던 짐 때문에 힘들기도 한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차를 또 무겁게 다니면 기름이 더 들어간다고 남편이 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아, 그러게요. 이 짐을 싣고 다니던 그런 차가 사실 저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예, 기분이 안 좋을 때 차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보내거나 이러면 조금 저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라스님 뭐 말다툼 하시고도 가신다면서요? 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었나요? 아, 저희가 그 남편하고 싸울 때 약간 룰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만약에 혹시 집 밖을 나가게 되면 뭐 벤치나 아니면 차에 앉아있으면 꼭 찾으러 나오라고 저희가 서로 약속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밖에 나가서 차 안에 앉으면서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러면 그 서로 싸웠던 마음이나 이런 게 조금은 누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적당히 싸우시는 부부이신 것 같고요. 네. 사실 맞아요. 기분이 좀 울적할 때 차 안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딱히 갈 곳이 없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요. 차량 스피커가 또 좀 좋기도 한 것 같고 위로의 공간이면서 또 어떤 때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주는 차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아이가 어릴 때 식사를 하는 공간이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카시트에서 잠을 갖다가 재우기 위한 용도로도 차를 굉장히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차로 드라이브 하면서 재운다고 하셨던 분들 많으셨는데 네네, 저희도. 나스님이시네요. 네, 저예요, 저. 저는 핸드 청소기도 있어요. 저도요. 아이들이 차에서 과자를 먹어서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기 때문에 몇 번은 좀 깔끔한 척 하면서 청소를 했었는데 이제 네. 그런 거 포기한 지 아주 오래됐어요. 저도 차에 저기 트렁크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차에 혼자 타면 사실 저만의 공간인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이 타면 사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이동하는 동안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은 카서트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카소트가 뭘까요? 혹시 10cm가 부르는 콘서트라는 노래처럼 차에서 듣는 차가 해주는 콘서트 뭐 이런 건가요? 역시 라영님 똑똑하십니다. 어떻게 제가 한마디 탁 하면 척 하고 알아들으시면서 해석을 해주십니까? 우리 집에서 하는, 우리 차에서 하는 단독 콘서트, 그거죠. 멋진데요. 저희가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10cm가 부르는 콘서트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차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 잘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저희가 아직은 적응 중이니까 자책하지 말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차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엔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영통에서 보내드리는 집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당신이 계신 그곳, 그곳에 집과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집, 사람